삼성과 관련해서 이 네이버 그리고 컨트롤 타워가 누구냐 이 문제는 계속해서 추적해 갈 겁니다 저희가. 근데 규모가 이거는 국정원이 할 수도 없고 자유한국당이 무슨 사이버 대응팀 같은 데서 할 수 있는 규모가 아니에요 이건. 이재용 풀리고 나고 나서 씨발 삼성이야! 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저는. 나 혼자 이렇게 생각한다고! 저도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자, 이거는 지금으로부터 10년 전 이야기입니다. 김용철 변호사. 그러니까 10년 전에 처음 삼성 비자금을 들고 나왔을 때 그때 사실은 많은 사람들이 주목하지 않았지만 삼성에 댓글 조직이 있다는 얘기를 합니다. 그때. 유일하게 한 번 합니다. 뭐 삼성 내부에 댓글 다는 팀이 있어요. 많은 숫자가 활동을 하고 있는데. 삼성 내부에 댓글 다는 팀이 있다. 이게 또 무슨 말이에요? 아르바이트가 아니고 정규직이에요, 그거. 그게 무슨 말이에요? 인터넷 여론을 공작하는 팀이 있어요. 그러면 삼성에 관한 기사가 뜨면은 그렇죠. 그 벌떼처럼 덤벼들어서. 몇 명이나 있습니까? 제가 그때 기억으로는 150명 정도가 했던 걸로 아는데 지금은 모르겠네요. 아니, 우리가 이제 댓글들 보면 장난스럽게 뭐 어디 알바가 떠서 이런 알바 아니에요? 라는 얘기 하는데 정규직이에요. 알바한테 그런 위험한 일 시키면 되겠어요? 삼성은 정규직으로 써요, 그런 거. 그 댓글 다는 팀은 어느 소속인가요? 제가 지휘야 뭐 장충기인가 하는 사람이 지금 뭐 그쪽에서 할 거고 SDS 쪽 소속은 잘 모르겠어요. 그러면 이게 삼성의 소속은 삼성이라는 게 여러 개 50개 60개 회사가 아니에요. 그게 단일한 회사로 운영되니까. 자, 이게 10년 전에 했던 얘기예요. 10년 전에. 국정원은 예산을 받잖아요. 인력도 한정됩니다. 그리고 어쨌든 보고를 하게 돼 있어요. 그렇잖아요? 문서가 남고 결국 이제 정권이 바뀌고 나서 들켰죠. 근데 10년 전에 이미 그 정규직을 두고 돈도 있고 인력도 있고 정보도 있고 기술도 있고 다 있어요. 최고 수준인데 그때도 수사가 안 됐고 정권이 교체돼도 잡히지 않습니다. 여기는. 잘 생각해 보십시오. 가장 가고 싶어 하는 회사 삼성, 가장 존경하는 사람 이건희 항상 나옵니다. 삼성이 수사를 받으면 국가 경제에 미치는 영향을 생각해라. 그런 댓글이 계속 달리지 않습니까? 그런 여론, 그런 이미지를 만들기 위해서 삼성은 그때부터 노력했습니다. 10년 전에 이미 조직이 갖춰져 있었고 그랬다는 얘기는 그 이전부터 했었다는 얘기죠. 네. 이거는 딱 한 번 인터뷰가 이렇게 등장하고 네. 후속 기사나 관련 기사가 전혀 없어요. 유일한 내용이에요. 그때는 김용철 변호사가 얘기했던 내용이 너무 많은 폭발적인 사안들이 많았는데 이건 지나갔죠. 근데 지금 이제 복귀해 보니 그러니까요. 국정원 댓글 공작 시발단이 터지고 나서야 그런 조직이 있을 수 있다는 생각을 하게 된 것이지 저 때는 생각을 못 했단 말이에요. 근데 저 때는 이미 정규직으로 그렇게 있었다는 거예요. 150명이나. 네. 장충기 이름 나오죠? 네. 장충기가 이런 대관 업무, 이런 업무는 총괄했던 사람입니다. 관을 상대한다는데 관을 상대하는 게 아니라 관을 지휘하고 있습니다. 아니 무슨 나 호를 대관하는 그런 업무를 담당한 줄 알았어. 예. 대관이라고 그래서. 예. 근데 이제 이 삼성 댓글 부대는 저 10년 전에 거론됐지만 이후에 국내에서 단 한 번도 거론된 적이 없어요. 하지만 해외에서는 2번 잡혀서 국제적 망신을 당합니다. 물론 또 국내에서 보도된 적이 없어요. 국제적으로 뻗어가는 삼성입니다. 자, 근데 이제 저는 댓글 전문가로서 이 삼성과 국정원의 댓글 공작이 어떤 연계가 있을까 예전부터 궁금했었어요. 그 김용철 변호사의 폭로에서도 알 수 있듯이 삼성은 아주 오래 전부터 국정원 이전에 이미 전문가였어요. 기본적으로. 그러나 참 이해가 안 되는 게 한국에서는 언론들을 다 구워 삶아서 삼성 비난하는 기사가 거의 하나도 안 나오는 판에 왜 댓글까지 관리하는지 모르겠네요. 삼성은 모든 걸 관리해야 한다는 강박이 있어요. 기본적으로 보면. 그러니까 삼성한테는 내가 계속 얘기했잖아요. 누가 하는지 모르겠다고. 근데 여기는 컨트롤 타워가 필요하고 자금이 필요하다고. 삼성한테는 자금도 있고 인력도 있고 정보도 있고 기술도 있고 그리고 축적된 경험이 있어요. 여기는 10년 이상의 오랜 고도화된 10년 그 이상이죠. 그 10년 이상의 전에 경험이 있어요. 150명의 정규직이 있었다면 그 이전이 그러니까 그 이상이겠지. 컨트롤 타워로 최상의 조직이에요. 사실은. 그러면 동기와 목적이 있는가 생각해 보면 동기 있어. 이재용
석방시키기 위해서 정부 지지도가 하락해서 이재용 석방이 받아들여질 만한 그런 분위기를 조성할 목적. 그렇죠. 재판 과정에서 그리고 그렇죠. 경영 승계 과정에서 계속해서 댓글은 나쁘지 않다. 부담 갖지 말아라. 판사들한테 공무원들한테 계속 이런 분위기를 만들어주죠. 기사뿐만 아니라 댓글 여론도 나쁘지 않다. 이런 얘기를 그렇죠. 해서 부담을 줄여주는. 정부를 두려워하지 마라. 네. 그리고 또 목적도 있어요. 차기 친삼성 정권을 탄생을 위한 어떤 장기적인 문재인 정부 몰락 플랜이 필요해요. 여기는 문재인 정부가 삼성이 특별히 우호적일 이유가 없잖아요. 삼성과 관련해서 이 네이버 그리고 컨트롤 타워가 누구냐 이 문제는 계속해서 추적해 갈 겁니다. 저희가. 근데 이미 10년 전에 정규직이 있었어요. 그리고 그 사이에 점점점 사람의 역할은 줄어들고 프로그램의 역할이 점점 커지는 추세로 변해갑니다. 우리가 매크로 얘기 최근에 하잖아요. 사람이 등장해서 메시지를 만들고 그걸 가지고 가짜 보트리 이걸 퍼뜨리는 거예요. 우리도 지금 똑같이 그렇게 하고 있거든요. 네이버의 댓글도 사람이 쓰긴 쓰는 거예요. 그 글 자체는. 근데 그걸 최상위로 끌어올리는 것은 보시하는 겁니다. 보시라는 건 로봇의 줄임말이고 매크로는 보스의 일종인 거죠. 프로그램, 자동화된 것 다 보시예요. 뉴욕타임즈나 언론들 크게 다뤘어요. 예를 들어서 최근에 보세요. 공장 철수한다. GM. 이거는 진보 보수 상관없이 일반인들 눈에는 먹튀야. 막 화가 날 일이에요. 그냥. 그런데 댓글은 엄청난 문재인 정부에 대한 공격으로 이어집니다. 이 GM 대우 문제는 사실은 이명박 박근혜 때 있었던 일이에요. 그것도 그렇지만 짱깨들에겐 굽신거리면서 미국엔 콧대를 세운다. 그 다음에 무슨 수로 정면대응을 하냐. 개똥 외교. 크크크. 야 진짜 끌어내려야 한다. 이게 탑이 올라간 거예요. 16,000, 15,000, 15,000. 4,000개의 댓글이 순식간에 달렸어요. 네. 순식간에. 공감도 오 자, 열심히 하네. 애들. 엄청난 비정상이에요. 기본적으로. 예를 들어서 중국의 중국인들한테 설날로 중말 인사를 했어요. 예? 사실은 설이 같으니까 거기랑 양국과 함께 할 일이 참 많다. 비난받을 일이 없어요. 사실은 이 자체는. 그런데 지금 사진이 예? 지금 중국 국민에게 메시지를 보낼 때 찍은 사진이 아니에요. 지금 어쨌든 대통령이. 상관없어. 아니 근데 저거 보면은 예. 이제 두 손 모아서 저기 큰 나라 우리 대륙의 백성들께 적절한 사진을 쓴 거지. 자, 여기도 12,000개가 순식간에 달렸어요. 맨 첫 글은 삭제됐어요. 이유는 모르겠어요. 너무 드러나게 했는지. 여기 많이 있었겠죠. 비속어. 구두발로 차이고 밟히고 사드 보복당하고 직설이 못한다. 똑같은 프레임이에요. 역시 친중, 중국 속국 인중. 짱게 저런 네. 말 잘 안 쓰는데 유독 저런 단어 많이 있더라고요. 그 프레임은 중국에 굽신거리고 미국과 멀리해가지고 이 모든 일을 당하고 있다. 이런 프레임이 둘 다에 등장한 거예요. 순식간에 10,000개가 넘는 글이 올라가고 원래 1,800개가 되는 것도 이런 과정을 거쳤고 잠시 후에 또 2,500개까지 순식간에 2분 만에 올라갑니다. 근데 더 중요한 것은 이렇게 순식간에 올라가잖아요. 어느 지점에 이르면 속도가 확 떨어져요. 저는 올리는 것도 올리는 거지만 제가 관찰한 바에 의하면 일정한 그 내부 알고리즘에 도달하면 속도가 확 떨어져요. 사실 어떤 사람들이 어떤 여론이 있어서 어떤 비난글을 달면 비슷한 정도로 쫙 달려야 되는 거예요. 계속. 비난이라는 게 특정 시간대에 2분 내에 다 몰려서 사람들이 그 기사를 볼 리가 있습니까? 그렇잖아요? 5분 있다가 10분 있다가 1시간 우리도 보고 비슷한 정도를 느껴야 되는 거 아니에요? 비슷한 여론이라면. 근데 이런 거는 확 올라갔다가 글이 추천수가 싹 안 올라가요. 이 봇은 알고리즘에 의해서 어떤 정도의 추천까지 가면 조절을 한다는 거죠. 이게 상관없이 계속 올라가 봐요. 10만 개, 20만 개 안 될 거 아니야. 게다가 요거는 비추하고도 비율을 맞추는 것 같아요. 추천 막 끊임없이 올라가 봐. 이렇게 생각해 보세요. 이걸 만드는 사람들이 바보가 아니에요. 고도로 경험이 축적된 전문가라고 생각해 보세요. 당연히 그럴 거 아니겠어요?
그런 식으로 움직입니다. 제가 관찰한 바에 의하면. 지금은 네이버가 이 봇 작업의 요충지예요. 근데 여러 번 얘기했지만 네이버만 이런 게 아니에요. 국내 모든 대형 커뮤니티는 다 합니다. 다. 지난번에 보배드림이라고 하는 중고매매 사이트도 얘기했잖아요. 사람만 모이면 다 해요. 사람만 모이면. 그리고 아예 친문재인 사이트가 있다. 그런 사이트들 있잖아. 거기는 그 사이트를 깨요. 들어가서. 그리고 대학 커뮤니티 여러 번 얘기했는데 대학 커뮤니티 게시판만 하는 게 아니에요. 이거는 이제 또 다른 증거 같은 건데 갑자기 봇 작업을 한 다음에 같은 시간대인데 일순간에 글을 다 삭제할 때가 있어요. 이렇게 보세요. 전부 다 다른 아이디잖아요. 다른 아이디인데 거의 같은 시간에 일제히 글이 삭제됩니다. 뭔가 작업을 하다가 이 지시가 내려온 것 그렇죠. 같아요. 여기가 아닌가비 하고 딴 데로 갔거나 이 프레임이 아닌가비 하고 삭제했거나 일순간에 삭제된 거예요. 이건. 이게 다 다른 사람인데 서로 연락해가지고 모르는 사람들이 자기 글들을 삭제하자고 할 수가 있어요? 모르는 사람들이? 그럴 수 없잖아요. 일순간에 삭제된 거예요. 다. 그러니까 여기서 작업하는 거 명백합니다. 네이버에서. 이거 의심의 여지가 추정이 아니에요. 작업해요. 봇을 돌려서. 우리가 네이버 서버를 들여다볼 수 없으니까 이렇게밖에 말 못하는 거지. 작업해요. 작업하는데 그런데 그게 네이버 커뮤니티뿐만 아니에요. 이건 뭐냐면 에브리타임이라고 하는 앱입니다. 앱. 보통 대학생 아닌 사람들 모르는 거예요. 여기는 뭐냐면 대학생들이 쓰는 앱이에요. 내 말은 우리가 흔히 쓰는 게시판이 아니라 앱. 앱에도 등장한다. M이 뒤진 문재인 정부 새끼들. 문재인의 뜻이다. 서민 새끼들이 돈을 벌락하노. 서민들은 돈 못 번다 이거죠. 문재인은 서민 대통령 문재인 중상점까지 서민을 만든다. 가상화폐 폐지. 문재인 게시발시키. 문재인 개새끼. 문재인 사망시 문장. 이게 그 게시판에 에브리타임이라고 대학생들이 많이 쓰는 앱이에요. 앱. 여기도 들어가. 우리는 상상 못하고 있었지만 뒤져보면 여기뿐만 아닙니다. 예를 들어서 웹툰 진짜 많아. 사람들이 웹툰도 많이 봐요. 웹툰 댓글도 보세요. 이제 다 이런 식이에요. 아프리카 채팅방. 모든 종류의 인터넷에 사람이 모이는 곳에 다 여기 작업을 하고 있어요. 다. 모든 종류. 우리는 네이버를 주로 보고 대부분은 그냥 그 정도에서 그치니까 네이버 봇이 있구나 이렇게 생각하는데 제가 말했잖아요. 그 정도가 아니에요. 10대 커뮤니티. 10대도 해. 10대도 문제양 달려요. 10대 커뮤니티에도. 60대 이상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카톡. 예를 들어 또 이런 것도 있어요. DC 인사이드에 어떤 글들을 보면 김일성 가면 떡상 가자. 클릭하면 내용이 없어요. 여기 뭔지 알아요? 이 매크로의 가장 아킬레스건은 여러 사람 다 다른 사람이 한 것으로 보여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IP가 필요해요. 접속하는. 그걸 프로그램으로 변조할 수도 있지만 그 잡혀요. 찾고 싶으면 정말 수사기관이. VPN이나 여러 가지 프로그램 쓸 수 있는데 이건 어떤 프로그램이냐? 클릭하잖아요. 그러면 내 IP를 제가 땡겨가요. 내 IP는 실제 IP잖아. 그걸 땡겨가서 그 IP를 다른 데 가서 그 IP로 글을 쓰는 자동 프로그램이에요. 허허. 그런 기법이 있었어요. 이거는 정말 인터넷 댓글 문화의 댓글 공작에 정통한 사람들이나 알고 있는 고급 기법입니다. 이게 딴지일보의 1998년 게시판이 인터넷 게시판 문화의 이 출범지거든. 20년째 봐왔어요. 저는 이런 발전 과정을. 그 게시판에 첫 번째 글 쓴 사람이 누굽니까? 나지. 뭐라고 썼어요? 딴지일보 정말 멋지군요. 내가 썼지. 첫 번째 가짜 댓글 내가 달았어. 댓글 공작의 효시를 보고 계시군요. 그리고 내가 거기다 대고 왜냐면 아무도 안 오니까 거기다 대고 감사합니다 쓰고 내가 했어 내가. 근데 그래서 사실 오랫동안 저는 게시판 문화가 어떻게 발전해 왔는지 봐왔어요. 그리고 수많은 일들을 봐왔고 이런 댓글 공작이 있는 걸 봤는데 지금처럼
이명박 대선, 박근혜 대선도 이러지 않았어요. 이 정도 수준은 아니었어요. 지금처럼 이렇게 전방위로 모든 종류에 등장하는 건 처음 봤어요, 저는. 댓글이 갑자기요. 이거는 과거에 국정원, 기무사, 사이버 사령부 다 합친 것보다 압도적으로 커요, 규모가. 2002년도에 대선에서 이해창 후보가 노무현 대통령한테 패했어요. 패하고 나서 갑자기 시민단체, 보수단체, 수구단체, 꼴통단체들이 우후죽순으로 생기기 시작했어요. 급증하기 시작했죠. 네. 어버이의 납도 뭐 그 무렵에. 급히 만들기 시작했는데 왜 그럴까 할 정도로 시민단체를 만들기 시작했어요. 근데 지금 이번 대선 끝나고 나서는 이 댓글이 계속해서 퍼져나오고 있어요. 이거 좀 이상해요. 확실히. 이거는 국정원이나, 저는 국정원은 아니라고 봐요. 국정원을 하기에는, 국정원은 예전에 정권을 풀로 밀어줄 때도 이런 규모까지는 못했어요. 이거는 자금을 얼마나 쓰는지, 얼마나 규모로 움직이는지 모를 정도로 모든 규모와 모든 연령층에 사람이 모이기만 하면 다 합니다, 다. 네이버가 그 가장 잘 보이는 요충지일 뿐 다 해요, 다. 전통적인 방식, 카톡. 그 노년층 이 카톡 심각합니다. 가짜 뉴스를 전파하는 것 자체가 범죄거든요. 그러니까 저런 사례는 하나를 잡아서 수사를 하면 되는데 아니 그러니까 지금 뭘 하고 있는지도 이 모르겠어. 정부 여당이 댓글이 네이버에서 좀 불리하다 이 정도 수준으로 사태를 파악하면 큰일 납니다. 그렇지 않아요. 예를 들어서 문재앙이라는 키워드를 얘네가 밀고 있다는 얘기 계속 말씀드렸잖아요. 이거를 10대 유행어로 만들려고 하고 있어요. 얘네들은 10대들끼리 쓰는. 얘네들 몇 년 있으면 다음 대선에 나오는 거예요. 노무현 대통령과 관련해서 이게 다 노무현 탓이다. 난 이거 그때 작업했다고 생각하거든요. 네, 네 맞습니다. 그 그때 워딩 확실해요. 만들어냈거든요. 네. 지금은 그 중에 하나는 문재앙 프레임이에요. 그 중에 또 여러 가지 프레임을 시도해보는 거 보여요. 짱깨한테 고개 숙이는 프레임, 그 다음에 서민 대통령이라고 하면서 중산층을 서민 만든다. 이런 프레임. 문재앙, 최근에 가장 많이 밀고 있는 건 문재앙이에요. 재앙아, 문재앙. 모든 연령층의 모든 종류의 커뮤니티에 달려요. 전 다 보거든요. 이 새끼 여기도 있나? 저기도 있나? 어마어마한 양의 작업이 있어. 어마어마한 이 씨발 이게 다 돈 다 어디서 난 거야 이거. 규모가 이거는 국정원이 할 수도 없고 자유한국당이 무슨 사이버 대응팀 같은 데서 할 수 있는 규모가 아니에요 이건. 그래서 저는 계속 이게 누가 하는 건지 의심스럽다고 말씀드려왔는데 이재용 풀리고 나고 나서 씨발 삼성이야! 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저는. 나 혼자 이렇게 생각한다고! 저도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다 있어요. 최고 수준인데 그때도 수사가 안 됐고 정권이 교체돼도 잡히지 않습니다. 여기는. 잘 생각해 보십시오. 가장 가고 싶어하는 회사 삼성, 가장 존경하는 사람 이건희 항상 나옵니다. 삼성이 수사를 받으면 국가 경제에 미치는 영향을 생각해라. 그런 댓글이 계속 달리지 않습니까? 그런 여론, 그런 이미지를 만들기 위해서 삼성은 그때부터 노력했습니다. 10년 전에 이미 조직이 갖춰져 있었고 그랬다는 얘기는 그 이전부터 했었다는 얘기죠. 네. 이거는 딱 한 번 인터뷰가 이렇게 등장하고 네. 후속 기사나 관련 기사가 전혀 없어요. 유일한 내용이에요. 그때는 김영철 변호사가 얘기했던 내용이 너무 많은 폭발적인 사안들이 많았는데 이거는 지나갔죠. 근데 지금 이제 복귀해 보니 그러니까요. 국정원 댓글 공작 시발단이 터지고 나서야 그런 조직이 있을 수 있다는 생각을 하게 된 것이지 저 때는 생각을 못했단 말이에요. 근데 저 때는 이미 정규직으로 그렇게 있었다는 거예요. 150명이나. 네. 장충기 이름 나오죠? 네. 장충기가 이런 대관 업무, 이런 업무는 총괄했던 사람입니다. 관을 상대한다는데 관을 상대하는 게 아니라 관을 지휘하고 있어요. 아니 무슨 나 호를 대관하는 그런 업무를 담당한 줄 알았어. 예. 대관이라고 그래서. 예. 근데 이제 이 삼성 댓글 부대는 저 10년 전에 거론됐지만 이후에 국내에서 단 한 번도 거론된 적이 없어요. 하지만 해외에서는 2번 잡혀서 국제적 망신을 당합니다. 물론 또 국내에서는 보도된 적이 없어요. 국제적으로 뻗어가는 삼성입니다. 자, 근데 이제 저는 댓글 전문가로서 이 삼성과 국정원의 댓글 공작이 어떤 연계가 있을까 예전부터 궁금해했었어요. 그 김영철 변호사의 폭로에서도 알 수 있듯이
삼성은 아주 오래 전부터 국정원 이전에 이미 전문가였어요. 기본적으로. 그러나 참 이해가 안 되는 게 응? 한국에서는 언론들을 다 구워 삶아서 삼성 비난하는 기사가 거의 하나도 안 나오는 판에 왜 댓글까지 관리하는지 모르겠네요. 삼성은 삼성과 관련해서 이 네이버 그리고 컨트롤 타워가 누구냐 이 문제는 계속해서 추적해 갈 겁니다 저희가. 근데 규모가 이거는 국정원이 할 수도 없고 자유한국당이 무슨 사이버 대응팀 같은 데서 할 수 있는 규모가 아니에요 이건. 이재용 풀리고 나고 나서 씨발 삼성이야! 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저는. 나 혼자 이렇게 생각한다고! 저도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자, 이거는 지금으로부터 10년 전 이야기입니다. 김영철 변호사. 그러니까 10년 전에 처음 삼성 비자금을 들고 나왔을 때 그때 사실은 많은 사람들이 주목하지 않았지만 삼성에 댓글 조직이 있다는 얘기를 합니다. 그때. 유일하게 한 번 합니다. 뭐 삼성 내부에 댓글 다는 팀이 있어요. 많은 숫자가 활동을 하고 있는데. 삼성 내부에 댓글 다는 팀이 있다. 이게 또 무슨 말이에요? 아르바이트가 아니고 정규직이에요, 그거. 그게 무슨 말이에요? 모든 걸 관리해야 한다는 강박이 있어요. 기본적으로 보면. 그러니까 삼성한테는 내가 계속 얘기했잖아요. 이 누가 하는지 모르겠다고. 근데 여기는 컨트롤 타워가 필요하고 자금이 필요하다고. 삼성한테는 자금도 있고 인력도 있고 정보도 있고 기술도 있고 그리고 축적된 경험이 있어요. 여기는 10년 이상의 오랜 고도화된 10년 그 이상이죠. 그 10년 이상의 전에 경험이 있어요. 150명의 정규직이 있었다면 그 이전이 그러니까 그 컨트롤 이상이겠지. 타워로 최상의 조직이에요. 사실은. 그러면 동기와 목적이 있는가 생각해 보면 동기는 있어. 이재용 석방시키기 위해서 정부 지지도가 하락해서 이재용 석방이 받아들여질 만한 그런 분위기를 조성할 목적. 그렇죠. 재판 과정에서 그리고 그렇죠. 경영 승계 과정에서 계속해서 댓글은 나쁘지 않다. 부담 갖지 말아라. 판사들한테 공무원들한테 계속 이런 분위기를 만들어주죠. 기사뿐만 아니라 댓글 여론도 나쁘지 않다. 이런 얘기를 그렇죠. 해서 부담을 줄여주는. 정면의 여론을 공작하는 팀이 있어요. 그러면 삼성에 관한 기사가 뜨면은 그렇죠. 그 벌떼처럼 덤벼들어서. 몇 명이나 있습니까? 제가 그때 기억으로는 150명 정도가 했던 걸로 아는데 지금은 모르겠네요. 아니, 우리가 이제 댓글들 보면 장난스럽게, 뭐, 어디 알바가 떠서 알바 아니에요? 라는 얘기 하는데. 정규직이에요. 알바한테 그런 위험한 일 시키면 되겠어요? 삼성은 정규직으로 써요, 그런 거? 그 댓글 다는 팀은 어느 소속인가요? 제가 지휘야, 장충기인가 하는 사람이 지금 그쪽에서 할 거고, SDS 쪽 소속은 잘 모르겠어요. 그러면 이게 삼성의 소속은, 삼성이라는 게 여러 개, 50개, 60개 회사가 아니에요, 그게. 단일한 회사로 운영되니까. 자, 이게 10년 전에 했던 얘기예요. 10년 전에. 국정원은 예산을 받잖아요. 인력도 한정됩니다. 그리고 어쨌든 보고를 하게 돼 있어요. 그렇잖아요? 문서가 남고 결국 이제 정권이 바뀌고 나서 들켰죠. 근데 10년 전에 이미 그 정규직을 두고 돈도 있고 인력도 있고 정보도 있고 기술도 있고